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서태후. 그녀는 청나라 말기에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서태후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는 본래 유복한 관리의 딸로 태어났지만 가문이 몰락하면서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사실 서태후에게는 영록이라는 애인이 있었지만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인을 버리고 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17세의 나이로 자금성에 들어간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목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야망이 컸던 서태후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한풍제의 눈에 들고자 했죠. 그녀는 한풍제가 산책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그 길목에서 노래를 불러 황제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궁궐에서 고양이를 잃고 슬프게 우는 연기를 하여 한풍제의 동정심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결국 서태후는 한풍제의 후궁이 되어 1856년 첫 아들인 동치제를 낳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며 서태후에게 의기비의 직책을 내렸습니다. 비록 후궁의 신분이었지만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이 순식간에 수직 상승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1861년 한풍제가 사망하고 6세의 동치제가 즉위하면서 서태후는 한풍제의 정실 황후였던 동태후와 함께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두 태후 간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무려 2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881년 동태후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자 서태후의 모략이라는 의심도 많았지만 실제로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네요. 어찌됐건 그렇게 서태후는 청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죠. 최고 권력자가 된 서태후는 그동안 참아왔던 엄청난 사치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식탐은 진짜 대단했는데요. 한 끼에 무려 128가지나 되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는 당시 돈으로 100냥이나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농민의 약 1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약 9천만 원에 달하죠. 그리고 서태후는 같은 종류의 음식을 3번 이상 먹지 않았고 때로는 눈으로 즐기기 위해 호화로운 음식을 차려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가 지방에 갈 때면 16칸 열차 중 4칸을 주방으로 사용했고 100여 명의 요리사가 동원되었죠. 옷은 3천여 벌이나 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었습니다. 보석 중에서는 비취와 진주를 특히 좋아해서 항상 머리 장식부터 손톱까지 비취로 치장했죠. 심지어 밥상과 식기, 악기까지 비취로 만들게 했습니다. 서태후의 사치는 음식과 의복, 보석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피부 관리 방식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서태후는 자신의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산모들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 그들의 모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모들이 무릎을 꿇은 채로 서태후에게 모유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체 높은 태후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서태후의 꼰대 기질은 다른 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전화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통화하는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녀의 운전기사 또한 이러한 기질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서태후의 운전기사는 운전을 할 때마다 무릎을 비스듬히 꿇고 차를 운전해야만 했죠. 한편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동치제마저도 견제했고 동치제의 부인인 황후를 끊임없이 구박했죠. 동치제가 천연두에 걸렸을 때 서태후는 아들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동치제가 죽자 그의 아이를 가진 황후마저 계속 구박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죠. 이후 서태후는 4살 광서제를 즉위시키고 다시 섭정을 했습니다. 광서제가 자라나 개혁을 시도하자 서태후는 그를 자금성에 유폐시키고 무술정변을 일으켜 피해 숙청을 단행해버렸죠. 서태후의 사치와 폭정으로 인해 청나라의 국력은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청일전쟁 중에도 서태후는 군비를 빼돌려 자신의 별장인 이화원을 짓는 데 사용했는데요. 이화원은 인공호수인 공명호와 만수산, 그리고 서태후의 집무실과 침소 등을 합쳐 여의도의 약 10배 크기에 달했죠. 이화원 건설에는 청나라 1년 예산의 30%에 달하는 은전 3천만 냥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공명호 안에는 남오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서태후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미남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죠.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태후는 이들과 밤을 보냈고 비밀 유지를 위해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들을 모두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서태후는 1908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다시는 여자가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역대급 망언을 남겼죠. 서태후의 삶은 권력과 사치에 대한 욕망이 한 나라를 어떻게 몰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청나라는 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중국의 3대 악녀 중에서 단연코 최고라 할 만한 업적을 많이 남긴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